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구석의 히키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셜록 홈즈 시리즈의 새로운 에피소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라이게이트의 지주.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즐겁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887년 봄, 내 친구 셜록 홈즈는 매우 힘들고 커다란 일을 처리한 직후였기 때문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런데 그가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기도 전에 그 일이 일어났다. 아주 커다란 일, 그러니까 모펠티우 남작이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몄던 사건과 네덜란드의 수마트라 회사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에 깊이 관여된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 포함시키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았다. 어쨌든 이들 일이 계기가 되어서 홈즈는 특별하고 복잡한 사건을 맡게 되었다. 홈즈는 평생에 걸쳐서 수많은 무기를 사용하며 범죄에 맞서 싸웠는데 그 사건으로 또 다른 새로운 무기의 힘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당시에 기록한 노트를 보면 난 4월 14일에 프랑스 리옹에서 온 정보를 받았다. 그 내용은 홈즈가 몸이 좋지 않아 듀롱 호텔에 누워있다는 것이었다. 난 정보를 받고 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다. 하지만 2개월간이나 계속된 수사에 지쳐서 그렇게 건강하던 홈즈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홈즈는 그동안 하루에 최소한 15시간은 일했으며 닷새 동안이나 한잠도 자지 않고 일을 계속한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다. 이런 고생 끝에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전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 승리감을 맛볼 수 있는 힘이 없는 듯 했다. 셜록 홈즈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 유럽에 알려져 방바닥에 축전이 수북히 쌓였다. 그 축전이 얼마나 많은지 그야말로 발목까지 잠길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한없는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 3개국의 경찰이 실패한 일을 자신이 해결했고 유럽에서 제일 교활한 사기꾼을 모든 면에서 앞질렀다는 생각조차도 그의 기분을 풀어주진 못했다. 사흘 후 우린 베이커가에 있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당분간 환경을 바꿔보는 것이 홈즈에게 좋을 것 같았다. 그리고 나 역시 시골 같은 곳에서 봄을 즐기며 멋진 일주일을 보내고 싶었다. 마침 내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보던 환자로 그 후로도 계속 친분을 가지고 있는 헤이터 대령이 서리주 라이게이트 근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는 내게 몇 번이고 놀러 오라고 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친구와 함께 오면 기꺼이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난 홈즈를 그곳으로 가게 하기까지 약간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헤이터 대령은 혼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행동해도 상관없다고 말하자 그제야 홈즈도 내 계획에 찬성했다. 우린 리옹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대령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대령은 세상 물정에 밝은 훌륭한 군인으로서 내가 예상한 대로 홈즈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대령의 집에 도착한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린 총기실로 자리를 옮겼다. 홈즈는 소파에 편히 누워 있었고 대령과 나는 직렬해 놓은 무기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러다 대령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맞아. 여기에 있는 권총 한 자루를 위로 가지고 가야겠군.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니까요. 만일의 경우라니요? 내가 물었다.
얼마 전 근처에서 조금 시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 액튼이라는 이 지방의 거물의 집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피해가 크진 않지만 범인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단서를 잡지 못했나요? 홈즈가 대령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홈즈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시골에 조그만 일이 성이나 차시겠습니까? 당신이 흥미를 가질 만한 일은 아닙니다. 더구나 국제적인 대사건을 해결하신 뒤가 아닙니까? 홈즈는 손을 내저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지만 기뻐하는 빛이 얼굴에 역력하게 나타나 있었다. 재미있는 특징이라도 있나요? 특별히 없습니다. 서재에 도둑이 들었는데 별다른 수확은 없었던 듯합니다. 방 전체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서랍과 책장을 뒤엎어 놓았는데 가져간 물건이라고는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포프가 번역한 호메로스 중 한 권, 도구만 촛대 2개, 상아로 만든 문진, 떡갈나무로 만든 조그만 기압개, 그리고 실 한 덩어리뿐이라고 합니다. 야, 정말 이상한 것들만 집어갔군요. 내가 말했다. 그렇군. 눈에 띄는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갔군요. 이곳 경찰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무리 봐도 확실하게... 홈즈가 소파 위에서 중얼거리길래 내가 손가락 하나를 세우며 경고를 했다. 홈즈, 자넨 지금 여기 쉬러 온 거야.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으니 제발 새로운 문제를 떠안지 않도록 하게. 홈즈가 어깨를 한번 들썩이더니 한눈 수 없다는 듯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대령을 바라보았다. 그 후로 우린 잡담에 가까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홈즈를 향한 의사로서의 내 배려가 완전히 헛수고가 될 운명에 처하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도저히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가 우리 사이에 깊이 끼어들어서 시골에서의 휴양은 뜻밖의 새로운 국면에 맞이하게 되었다. 아침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령의 집에 집사가 예의고 뭐고 전부 무시한 채 식당으로 달려들어왔다. 주인님, 커닝엄씨 댁에 대한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집사가 숨을 헐떡이면서 말했다. 강도가 들었나? 대령은 커피잔을 손에 든 채 큰 소리로 물었다. 살인입니다, 살인! 대령이 휘바람을 불었다. 뭐? 누가 살해당했나? 치안 판사인가? 아니면 아들인가? 두 분 다 아닙니다요. 마부인 윌리엄이 살해당했습니다. 가슴에 총을 맞아 직사했다고 합니다. 누가 쏜 건가? 도둑이요, 도둑. 총알처럼 잽싸게 도망쳐 행방을 감췄습니다요. 도둑이 씻기실 창으로 들어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윌리엄이 주인의 재산을 지키려다 그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언제 그랬나? 어젯밤 12시경입니다. 나중에 잠깐 가봐야겠구만. 냉정을 되찾은 대령이 다시 식사를 하기 시작했다. 집사가 밖으로 나가자 대령이 말했다. 끔찍한 사건이군요. 커닝엄이란 분은 이곳의 대지주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죠. 틀림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겁니다. 그 마부는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으니까요. 아무래도 액튼씨 댁에 들었던 놈들의 소행 같습니다. 그 이상한 물건들만 훔쳐왔다는 그 녀석들 말인가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맞습니다. 하하, 해결을 하고 보면 아주 간단한 사건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언뜻 보기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을 휩쓸고 다니는 강도단은 보통 여기저기 장소를 옮겨 다니며 도둑질을 하죠. 같은 지역에서 거의 간격을 두지 않고
두 집이나 습격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젯밤 당신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생각했죠. 여긴 영국에서도 강도단들이 가장 소홀히 여기는 지방이 아닌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나도 배워야 할 점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의 좀도둑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액튼 씨와 커닝엄 씨 댁을 노린 거고요. 두 집 모두 놀랄 정도로 아주 커다란 저택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대령이 말했다. 그리고 부자이기도 하단 말씀인가요? 뭐 그렇긴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된 재판으로서 상당한 비용을 지출했을 겁니다. 액튼 씨가 커닝엄 씨의 토지의 절반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양쪽 모두 변호사를 고용해 싸우고 있거든요. 이 지역의 도둑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겠군요. 이렇게 말한 홈즈가 날 바라보고 하품을 하며 말을 이었다. 알았네, 왓슨. 사건에 관여할 생각은 없어. 포레스터 경감님이 오셨습니다. 집사가 문을 열며 말했다. 눈매가 날카롭고 영리하게 생긴 청년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식사 중에 죄송합니다만 베이커가의 홈즈 씨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대령이 손짓으로 홈즈를 가리키자 경감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우린 당신이 이 사건에 흥미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명은 자네 편이 아닌 듯하군, 왓슨. 안 그래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당신이라면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겠죠.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앉아 익숙한 포즈를 취해 난 더 이상 그를 말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액튼 씨 사건 때는 아무런 단서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기대를 걸어도 좋을 듯합니다. 범인은 틀림없이 동일 인물일 겁니다. 그 녀석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윌리엄 카원을 사살한 뒤에 범인은 정신없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커닝엄 씨는 침실의 창문을 통해서, 아들인 알렉 씨는 뒷문을 통해서 각각 범인을 보았다고 합니다. 시간은 12시 15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커닝엄 씨는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고 있었고, 알렉 씨는 가운을 걸친 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부인 윌리엄이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알렉 씨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밑으로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보니 뒷문은 열려 있었고 밖에서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답니다. 그중 한 명이 총을 쏘았고 다른 한 명이 바닥에 쓰러졌는데 범인은 정원을 가로질러 뛰어 울타리를 넘었습니다. 커닝엄 씨가 창을 통해서 밖을 내다보았을 때 범인은 막 도로로 접어들어 곧 모습을 감추어 버렸습니다. 알렉 씨는 죽어가는 윌리엄에게 먼저 가 일단 발을 멈췄기 때문에 살인자를 그대로 놓쳐버렸지요. 범인의 특징으로는 중간 정도의 체구, 중간 정도의 키에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력을 기울여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녀석이 외부 사람이라면 바로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윌리엄은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죽기 전에 남긴 말 같은 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문지기의 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매우 충직한 사람이었으니 집에 이상이 없나 살펴보러 갔을 겁니다. 액튼 씨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둑과 윌리엄이 마주친 겁니다. 방에서 나갈 때 윌리엄이 어머니에게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니란 사람은 나이가 아주 많고 가는 귀가 먹어서 결국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충격 때문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듯합니다. 예전부터 정신이 온전하진 못했지만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죠. 경감은 수첩 사이에서 조그만 종이 쪽지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곤 주름을 폈다. 죽은 사람이 쥐고 있던 것입니다. 커다란 종이에서 찢겨난 그 일부인 것 같습니다. 여길 좀 보십시오. 여기에 적혀있는 시각과 윌리엄이 살해당한 시각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범인이 나머지 부분을 윌리엄의 손에서 빼앗아 갔거나 윌리엄이 범인이 들고 있던 종이의 일부를 쥐어뜯은 것 같습니다. 어떤 약속의 내용을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홈즈가 종이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그대로 옮겨보겠다. 12시 15분 전 가르쳐주겠다. 아마. 그리고 경감이 말을 이었다. 만일 이게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윌리엄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도둑놈들과 한패거리였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곳에서 동료를 만나 도둑질을 도우려고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다툰 게 아닐까요? 아주 흥미로운 글이군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홈즈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종이 쪽지를 살펴보며 말했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경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 때문에 런던의 유명한 전문가가 고민하는 모습을 미소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드디어 홈즈가 입을 열었다. 당신이 마지막에 제시한 의견, 그러니까 살인자와 하인이 한패거리고 이 종이 쪽지는 연락을 위해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건네준 편지가 아닐까 하는 의견은 아주 매우 훌륭한 생각이자 또한 언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종이 쪽지는 틀림없이... 홈즈는 다시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잠시 후 홈즈가 머리를 들었을 때 난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의 뺨에 혈기가 돌고 눈빛도 예전처럼 반짝이고 있는 것이었다. 예전처럼 건강을 회복한 그가 자리에서 힘차게 일어났다. 자, 사건의 세세한 부분을 조용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잡아끄는 부분이 있네요. 대령님, 내 친구인 왓슨과 당신은 여기에 있고 난 경감과 함께 가서 한두 가지 내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죠? 한 30분쯤 후면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시간 30분쯤 뒤에 경감이 혼자 집에 돌아왔다. 홈즈 씨는 밖에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넷이서 그 저택으로 가보자고 합니다. 커닝없이 되게?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경감이 어깨를 들썩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끼리 얘긴데 홈즈 씨는 아직 병이 나은 것 같지 않습니다. 매우 흥분해서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죠. 경감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우연히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그런 미치광이 같은 행동 속에 홈즈 특유의 방법이 숨어 있으니까요. 내가 말했다. 어쨌든 홈즈 씨는 수사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대령님, 괜찮다면 바로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감이 당찬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는 턱을 가슴 쪽으로 바짝 붙이고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들판을 오가고 있었다. 일이 아주 재밌어졌어. 자네가 생각해낸 시골 여행은 아주 효과 만점이구만. 아주 기분 좋은 아침을 보냈네. 홈즈가 웃으면서 말했다. 범행 현장에 다녀왔습니까?
대령이 물었다. 네, 경감과 함께 가서 잠깐 조사를 하고 왔어요. 무슨 성과가 있었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죠. 걸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죠. 우선 그 불행한 마부의 사체, 사인은 보고된 대로 틀림없이 회전식 권총에 의한 총상입니다. 거기에 의문을 품고 계셨단 말입니까? 무슨 일이든 확실히 하는 게 좋으니까요. 우리의 수사가 헛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커닝엄 부자를 만나서 범인이 울타리의 어느 부분으로 도망쳤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재밌더군요.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 가엾은 윌리엄의 어머니를 만났어요. 하지만 연세가 있으시고 몸이 완전히 쇠약해지셔서 얘기다운 얘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래, 조사 결과가 어떤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이런 범죄가 아주 특이한 것이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번 방문으로 조금은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될 겁니다. 경감과 같은 의견인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종이 쪽지, 자신이 죽은 시각과 같은 시각이 적혀있는 그 종이 쪽지는 매우 중요한 물건이에요. 틀림없이 중요한 단서겠지요, 홈즈씨. 아주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그 시각에 윌리엄을 밖으로 불러냈으니까요. 그런데 종이 쪽지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걸 찾아내려고 지면을 자세히 살피신 거군요. 경감이 말했다. 그 편지는 틀림없이 죽은 사람이 들고 있었어요. 그 범인은 왜 그렇게 편지를 빼앗으려고 했던 걸까요? 그 편지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빼앗은 종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쪽 귀퉁이가 찢어져서 정작 중요한 부분은 죽은 자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주머니 같은 데 쑤셔 넣었을 겁니다. 찢어진 종이의 나머지 부분만 우리 손에 넣는다면 사건은 거의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범인을 잡기 전에 범인의 주머니를 뒤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생각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군요. 그건 그렇고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종이는 누군가가 윌리엄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러나 편지를 쓴 사람이 범인이라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거라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입으로 직접 전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편지를 전해준 걸까요? 아니면 우편으로 보낸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윌리엄은 어제 오후에 우체부가 배달한 편지를 한 장 받았습니다. 봉투는 본인이 버렸습니다. 경감이 말했다. 홈즈가 큰 소리로 말하며 경감의 등을 두드렸다. 와우, 대단해요. 벌써 우체부를 만났군요. 당신과 함께 일하게 돼서 기쁩니다. 대령님, 여기가 피해자의 방이에요. 이제 곧 사건 현장에 도착할 겁니다. 우린 살해당한 마부 윌리엄이 살고 있던 깔끔하고 아담한 건물 앞을 지나서 떡갈나무 가로수길을 따라 앤여왕 시대 건물 양식으로 지어진 훌륭하고 오래된 집 쪽으로 향했다. 현관 위에는 영국이 마르프라케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일이 새겨져 있었다. 홈즈와 경감은 집의 모퉁이를 돌아 연문이 있는 곳으로 우릴 데리고 갔다. 그 문과 도로를 따라 난 울타리 사이에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부엌문 앞에는 경관이 한 명 서 있었다. 홈즈가 경관에게 말했다. 문을 열어주게. 알렉시는 두 남자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저쪽 계단에서 목격했습니다. 커닝엄 씨는 저쪽 창, 그러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창에서
범인이 저쪽 숲을 왼쪽으로 달아나는 것을 목격했고요. 알렉시도 그렇게 말했고요. 두 사람 모두 틀림없이 저 숲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시는 밖으로 달려나와서 총에 맞은 윌리엄 옆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보시는 것처럼 땅이 매우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참고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홈즈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두 남자가 집 모퉁이를 돌아 정원의 조그만 길을 따라서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한 사람은 꽤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하고 주름이 많은 얼굴에 우울한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또 다른 사람은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그의 밝게 웃는 얼굴과 화려한 복장은 우리가 여길 찾아온 용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아직도 조사 중인가요? 런던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일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는 것 같진 않군요. 청년이 홈즈에게 말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홈즈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간이 걸리겠지요. 워낙 단서가 될 만한 게 없으니까요. 알렉이 말했다. 한 가지 있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홈즈씨 왜 그러십니까? 경감이 말을 하려는 순간 가엾은 내 친구 홈즈는 갑자기 무시무시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다. 흰자 위를 드러낸 채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로 낮은 쉬는 소리를 내며 앞으로 고꾸라져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처럼 격렬한 발작을 일으킨 것에 놀란 우리가 서둘러 그를 부엌으로 옮기자 홈즈는 한동안 커다란 의자에 기대고 앉아 거친 숨을 내쉬었다. 잠시 후 약한 모습을 보여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하하, 왓슨은 알고 있겠지만 난 병에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쓰러진다고 해도 조금 더 이상할 게 없는 상태죠. 홈즈가 사정을 설명했다. 힘드시다면 우리 집 이륜마차로 모셔다 드리죠. 커닝엄 씨가 말했다. 이렇게 어렵게 방문했으니까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윌리엄이 현장에서 나타난 것은 범인이 집에 들어닥치기 전이 아니라 그 후라고 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에 자물쇠가 뜯겨 있었는데도 당신들은 처음부터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고 믿고 있는 듯하군요. 그야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알렉은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면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커닝엄 씨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드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전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방의 창은 어디에 있죠? 왼쪽 끝, 아버지 방 옆에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램프를 밝혀놓고 계셨죠? 물론입니다. 바로 그 점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도둑놈이, 그것도 얼마 전에 한바탕 일을 치른 도둑놈이 일부러 그때 침입하려 했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빛으로 집안에 두 사람이나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아주 대담한 여성인가 봅니다. 글쎄, 그건 어쨌든 이상한 사건이어서 당신에게 해결을 부탁한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윌리엄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도둑놈이 집에 와 있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여기저기 뒤진 흔적이나 도둑마저 없어진 물건이 있어야 할 게 아닙니까? 알렉이 말했다. 문제는 어떤 물건이 없어졌느냐, 바로 그거죠. 상대는 아주 특이한 도둑으로
자기만의 방법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녀석이 액튼씨 댁에서 훔친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뭐하고 뭐였죠? 실 한 뭉치, 문진, 그 외의 잡동사니들은 기억도 못하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두 분에게 완전히 맡겼습니다. 당신이나 경감님께서 부탁하신다면 무슨 일이든 다 하겠습니다. 커닝엄 씨가 말했다. 우선 범인에게 현상금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경찰에게 부탁을 한다면 금액을 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텐데 이런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요. 신문에 낼 글을 여기에 써두었으니까 읽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서명을 해주십시오. 50파운드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500파운드라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홈즈가 내민 종이와 연필을 커닝엄 씨가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건 그다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만. 글을 읽고 나서 커닝엄 씨가 말했다. 제가 서둘러 쓰는 바람에 첫 번째 부분에 화요일 오전 12시 45분 다음과 같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시 15분 전이었습니다. 홈즈가 이런 종류의 실수에 매우 엄격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난 걱정이 돼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 사실에 대해서 매우 정확한 것이 그의 특징이자 장점인데 병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은 듯했다. 이런 조그만 실수를 저지르는 것만 봐도 그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 홈즈가 순간 몸의 중심을 잃었다. 경감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으며 알렉은 웃음을 터뜨렸다. 커닝엄 씨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 그 종이를 홈즈에게 건네주었다. 가능한 빨리 신문에 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 같습니다. 홈즈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종이를 접어 지갑 안에 넣었다. 그럼 모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이 기상천외한 도둑이 정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는지 조사를 한번 해볼까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홈즈는 범인이 뜯어놓은 문을 조사했다. 정이나 튼튼한 칼을 찔러 넣어 자물쇠를 부순 것이 틀림이 없었다. 나무 부분에 무언가를 찔러 넣은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빗장은 달아놓지 않으셨군요. 홈즈가 물었다.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걔는 기르지 않으시나요? 기르고 있긴 합니다만 집 건너편에 사슬로 묶어놓고 기릅니다. 하이는 언제쯤 잠들었나요? 10시쯤일 겁니다. 평소에 윌리엄도 그때쯤이면 잠을 자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에만 잠을 자지 않았다니까 조금 이상하군요. 자, 그럼 집을 안내해 주세요, 커닝엄 씨. 부엌은 평평한 돌을 깔아놓은 복도 옆에 있었고 바로 앞에 2층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나무 계단이 있었다. 위로 올라가니 맞은편에 현관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은 훨씬 더 장식이 많았다. 여기엔 응접실과 몇 개의 침실이 늘어서 있었는데 커닝엄 씨와 알렉의 침실도 여기에 있었다. 홈즈는 집 구조를 유심히 살피며 천천히 걸었다. 유력한 단서를 쫓고 있을 때 보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어떤 방향으로 추리를 하고 있는지 나로선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한마디 하겠는데 이건 쓸데없는 짓입니다. 계단을 오르자마자 내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방이 있습니다. 도둑이 여기까지 왔는데도 두 사람 모두 눈치채지 못했다는 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닝엄 씨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새로운 냄새라도 맡을 생각입니까? 아들인 알렉이 비아냥거리듯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침실 창에서 어디까지 보이는지 그런 것도 알고 싶거든요. 여기가 아드님 방이시죠? 홈즈가 문을 열었다. 그렇다면 저기가 소동이 있던 날 밤에 담배를 피웠다는 화장실이겠군요. 저쪽의 창은 어느 쪽으로 나 있습니까? 홈즈는 침실을 가로질러가 옆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그 안을 살펴보았다. 이제 만족하셨습니까? 커닝엄 씨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예, 됐어요. 이제 여긴 다 본 것 같군요. 꼭 보셔야겠다면 이젠 내 방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예, 괜찮으시다면. 커닝엄 씨는 어깨를 한번 들썩이고는 앞장을 서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특별히 가구에 신경 쓴 것 같지도 않은 평범한 방이었다. 모두가 창가로 다가설 때 홈즈는 걸음을 늦춰서 나와 함께 가장 뒤에 쳐졌다. 침대 발치 가까이에 조그맣고 네모난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엔 오렌지를 담은 접시와 유리 물병이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앞을 지날 때 홈즈가 내 앞으로 몸을 숙이더니 일부러 테이블을 쓰러뜨리는 것이었다. 유리는 산산조각이 났고 오렌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굴러갔다. 왜 이러나 왓슨? 카펫이 엉망이 되지 않았나? 홈즈가 자긴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난 서둘러 오렌지를 줍기 시작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내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란 사실을 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거들어 테이블을 원래 있던 곳으로 되돌려 놓았다. 홈즈 씨는 어딜 간 거죠? 경감이 외쳤다. 홈즈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다. 하하, 여기에 기다리십시오. 그 사람 아무래도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습니다. 오시죠, 아버지. 그 사람을 찾아봅시다. 두 사람은 방 밖으로 나갔고 그 자리에 남은 경감과 대령 그리고 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저도 알렉시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병 때문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 순간 비명이 들려왔다. 살려줘! 사람 살려! 놀랍게도 그건 홈즈의 목소리였다. 난 허겁지겁 방 밖으로 달려나갔다. 전보다 비명이 낮아지긴 했지만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방에서 의미를 알 수 없는 쉰소리가 흘러나왔다. 방으로 달려 들어간 난 그 안쪽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갔다. 커닝엄 부자가 바닥에 쓰러진 홈즈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들 알렉은 두 손으로 홈즈의 목을 조르고 있었고 아버지 커밍엄 씨는 홈즈의 한쪽 손목을 비틀고 있었다. 바로 세 사람이 달려들어 그들을 제지하자 홈즈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얼굴은 창백했으며 완전히 지쳐버린 표정이었다. 경감, 이 두 사람을 체포하세요. 그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무슨 혐의로요? 마부 윌리엄 카원을 살해한 혐의요. 경감이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간신히 입을 열었다. 왜 이러십니까, 홈즈씨? 설마 진심으로 그러시는 건 두 사람의 얼굴을 한번 보라고. 홈즈가 차갑게 내뱉었다. 자신의 죄가 그렇게 확실하게 사람의 얼굴에 드러나는 것을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다. 커밍엄 씨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한 듯 했으며 그 개성 있는 얼굴에 무엇인가 짓눌린 듯 답답한 표정이 나타났다. 아들의 얼굴에서는
시원시원하고 밝은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위험한 야수와 같은 잔인함이 표면에 나타나 검은 눈이 번뜩였으며 단정했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경감은 아무 말 없이 문으로 다가가 벨을 울렸다. 그 소리를 듣고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왔다. 커닝엄 씨,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터무니없는 착각일 테지만 워낙 뭐야? 뭐 하는 거야? 그만둬! 경감이 한쪽 팔을 휘젓자 알렉이 조준하려던 회전식 권총이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홈즈가 재빨리 권총을 밟으며 말했다. 이걸 보관하고 있어요. 재판을 할 때 증거물이 될 테니까. 그건 그렇고 우리가 찾던 게 여기 있습니다. 그가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다. 그 편지의 나머지 부분입니까? 경감이 큰 소리로 물었다. 맞아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 곧 모든 내용을 밝히도록 하죠. 대령님, 당신은 왓슨과 함께 먼저 집으로 돌아가세요. 난 늦어도 1시간 뒤에는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경감과 함께 범인들과 얘기를 나눠야 하지만 점심 식사 전에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홈즈가 약속한 대로 시간에 맞춰 왔기 때문에 우리는 1시쯤 대령의 집 흡연실에 모두 둘러앉을 수 있었다. 홈즈는 체구가 작은 노인을 한 명 데리고 와선 처음에 도둑을 맞은 액튼 씨라고 내게 소개를 해주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액튼 씨도 들어주었으면 해서 말일세. 틀림없이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실 테니. 대령님, 나처럼 말썽이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것을 후회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을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솜씨로 사건을 해결하신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당신이 어떤 식으로 성과를 올린 건지 도저히 감도 못 잡겠습니다. 무엇을 단서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헤이터 대령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설명하면 분명히 실망하실 겁니다. 내 친구 왓슨이나 내가 쓴 방법에 대해서 지적인 흥미를 느끼고 계시는 분에게는 무엇 하나 숨기지 않고 전부 밝히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조금 전 화장실에서 당한 일 때문에 몸이 약간 좋지 않습니다. 우선 브랜디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요즘 체력이 조금 떨어져서요. 아까와 같은 발작 증세가 또 일어났던 것은 아니겠지요? 홈즈가 아주 유쾌하다는 듯이 웃었다. 때가 되면 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내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린 후에 사건의 경위를 순서대로 설명해 드릴 생각이니까요. 도중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범죄를 꿰뚫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와 주의를 쏟아부어 중요한 곳에는 힘을 집중시킬 수가 없죠. 이제 이번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난 처음부터 죽은 마부가 쥐고 있던 종이 쪽지가 이번 사건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범인이 윌리엄을 사살하고 바로 도망갔다는 알렉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 손에서 종이를 앗아간 것은 그 도둑이 아니란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알렉시 자신이란 얘기가 됩니다. 커닝엄 씨가 현장으로 내려왔을 때 이미 몇몇 하인들이 그곳으로 달려온 뒤였으니까요. 아주 단순한 사실인데 경감은 이를 놓쳤죠.
그들 부자와 같은 지역의 거물이 사건에 관계했을 리가 없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선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난 절대로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실이 가리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추적해요. 덕분에 처음 조사를 시작했을 때부터 알렉시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경감이 보여준 종이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봤어요. 큰 의미를 가진 내용의 일부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죠. 바로 여기에 그 종이 쪽지가 있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점이 없나요? 글씨가 들쭉날쭉하구먼. 대령이 말했다. 맞아요. 잘 보셨습니다. 이건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한 단어씩 쓴 겁니다. 잘 보시면 같은 알파벳 T라도 at과 to의 T는 진하게 썼는데 quarter와 12의 T는 흐리게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개의 서로 다른 T를 비교해 보면 서로 다른 사람의 글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이 네 단어를 잠깐 살펴본 것만으로도 런과 maybe는 진하게 쓰는 사람이, what은 흐리게 쓰는 사람이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홈즈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거 정말 한눈에 알아보겠는걸. 그럼 두 사람은 왜 그런 식으로 편지를 쓴 겁니까? 대령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건 말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이 음모를 꾸몄는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한 거죠.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두 사람은 똑같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두 사람 중에서 at과 to를 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을 꾸민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사람의 두 글자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추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이유가 있죠. 이 종이를 잘 살펴보면 진하게 글씨를 쓴 사람이 먼저 자신이 써야 할 부분을 전부 썼고 한 단어 한 단어 사이를 띄어 놓아 다른 사람이 글을 쓸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이를 충분히 벌려놓지 않아서 나중에 쓴 사람이 쿼터라는 단어를 at과 to 사이에 억지로 써놓았죠. 그러니까 at과 t를 먼저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신이 써야 할 단어들을 먼저 쓴 사람이 이번 사건을 계획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진 않을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액튼 씨가 큰 소리로 말했다. 이런 건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죠.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자를 보고 그것을 쓴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는 방법이 상당히 정확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어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 사람은 20대라거나 40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한 이유는 병에 걸렸거나 몸이 약해졌을 경우에는 젊은 사람이라도 노인처럼 글을 쓰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쪽지의 경우 한쪽 글자는 대담하고 힘이 느껴지는 반면 다른 한쪽 글자는 어딘지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읽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T의 세로 획도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죠. 따라서 한 사람은 젊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이가 많기는 하지만 아주 늙진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액튼 씨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고 잘 살펴보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글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혈연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쓴 글이죠. 두 사람 모두 알파벳 E를 그리스어의 E처럼 썼어요. 그걸 보면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내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이 보이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글자에는 명백하게 한 가족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 있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종이 쪽지를 살펴보고 알아낸 중요한 점들이에요. 그 외에도 23가지 정도 거기에 더 추리를 했지만 그런 것들은 당신들보다는 전문가들에게 더욱 흥미로운 얘기일 겁니다. 난 이런 점들을 전부 고려해서 커닝엄 부자가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해야 할 일은 뻔했죠. 범행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자세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됩니다. 난 경감과 함께 가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전부 둘러보았어요. 시체에 남아있는 상처를 살펴보고 확인한 내용인데 그 상처는 4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사된 회전식 권총에 맞아서 생긴 것이더군요. 옷에는 화약에 그을린 자국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총에 맞았던 알렉시의 진술은 거짓이었죠. 그리고 커밍엄 씨와 알렉시는 모두 범인이 현장에서 숲을 쪽으로 해서 도로로 도망쳤다며 같은 장소를 지목했죠. 그 숲풀에는 폭이 넓고 바닥에 질퍽질퍽한 구덩이가 있어요. 그런데 구덩이 속에 발자국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더군요. 그래서 난 확신할 수가 있었죠. 커닝엄 부자가 이 점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에 정체불명의 사내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요. 여기까지 오자 이제 범행 동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액튼 씨의 댁에 도둑이 든 이유를 밝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액튼 씨, 대령에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당신과 커닝엄 부자의 사이에서 재판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그 말이 떠오르는 순간 그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서류나 다른 무엇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댁의 서재에 침입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맞습니다. 두 사람은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침입했을 겁니다. 전 지금 커밍엄 부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일 단 한 장뿐인 서류가 그들의 손에 넘어간다면 전 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서류가 변호사의 금고 안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액튼 씨가 말했다. 역시 그랬군요.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그건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아들인 알렉시의 생각인 듯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그들은 자신들이 의심을 받지 않도록 평범한 도둑의 소행으로 보이려고 한 거죠. 그래서 눈에 띄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훔쳐 달아난 거예요. 여기까지는 생각이 금방 정리되었지만 그래도 애매한 점들이 많이 남아있었죠. 무엇보다 먼저 그 편지의 나머지 부분을 손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틀림없이 알렉시가 윌리엄에게 그것을 빼앗았을 테고 편지를 가운 주머니에 넣은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했죠. 주머니 외에 마땅히 숨길 만한 곳이 없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그것이 아직도 주머니 속에 있을까 하는 점이었죠. 꼭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집을 방문했어요.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커닝엄 부자와 마주친 것은 부엌문이 있는 곳이었어요. 말할 필요도 없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에게 종이 쪽지를 떠오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들이 그걸 깨닫는다면 바로 처분해 버렸을 테니까요. 경감이 그 편지의 중요함을 막 얘기하려고 했을 때 정말 운이 좋았죠. 내가 가벼운 발작을 일으킨 덕분에 화제가 바뀌었으니까요. 하하하하, 그렇게 된 곳이었습니까? 일부러 발작을 일으키셨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동정도 전부 소용이 없는 것이군요. 대령이 웃으며 말했다. 의사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연기였다네. 언제나 끊임없이 재치를 발휘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홈즈를
난 감탄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이런 방법은 종종 내게 도움을 주곤 하죠. 발작이 가라앉은 다음 난 아주 간단한 속임수를 써서 커닝엄 노인에게 12라는 글을 쓰게 했어요. 종이 쪽지에 있는 12라는 글자와 비교하기 위해서.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외쳤다.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 내 정신이 혼미할 줄 알고 걱정한 모양이군. 안 그래도 자네가 걱정할까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네. 그 후에 모두가 2층으로 올라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문 뒤쪽에 가온이 걸쳐져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일부러 테이블을 쓰러뜨려서 사람들의 주의를 그쪽으로 쏠리게 한 다음 그 틈을 이용해서 다시 아들 방으로 들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편지는 주머니 속에 있었는데 그것을 수터에 넣는 순간 커닝엄 부자가 날 덮친 겁니다. 여러분들이 빨리 와서 날 도와주지 않았다면 난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 젊은 아들이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던 감촉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커밍엄 씨는 내 손목을 비틀어 쥐고 있던 편지를 빼앗아가려고 했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마음을 놓고 있다가 내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순간 그들은 절망에 빠져 완전히 제정신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 후에 나는 커닝엄 씨에게 범행 동기를 물어봤어요. 그는 그래도 다루기 쉬웠는데 알렉 씨는 완전히 악당 그 자체로더군요. 권총이 손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자신의 머리든 다른 사람의 머리든 마구 쏘아댈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이미 다 압수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커닝엄 씨는 완전히 기가 죽어 모든 걸 밝혔어요. 두 사람이 애튼씨 댁에 침입한 날 마부인 윌리엄이 두 사람의 뒤를 밟은 듯합니다. 그렇게 해서 윌리엄은 그들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자 자기의 입을 막으려면 돈을 내라고 협박을 했죠. 하지만 그런 협박을 하기에 알렉 씨는 너무나 위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부근 주민들이 언제 도둑이 들지 모른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이용해서 고추장스러운 사람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으니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알렉 씨는 윌리엄을 밖으로 불러내 사살했습니다. 알렉 씨가 편지를 완전히 빼앗고 세심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아마 조금 더 의심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편지는? 내가 물었다. 홈즈가 다음과 같은 종이를 보여주었다. 12시 15분 전 동문으로 나와라. 깜짝 놀랄 정보를 가르쳐주겠다. 아마 너와 애니 모리슨에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이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일 거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 커닝엄과 윌리엄 카원, 애니 모리슨, 이 사람의 관계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편지를 미끼로 사용한 작전은 완전히 성공을 거둔 셈입니다. P와 G, 아래의 꼬리 부분을 두 사람이 똑같이 쓰는 것을 보면 역시 부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노인이 알파벳 I에 점을 찍지 않는다는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었죠. 하하, 왓슨? 시골에서 조용히 휴양을 취하자는 건 아주 멋진 계획이었네. 내일이면 완전히 원기를 회복해서 베이커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요.